안녕하십니까. 금일은 전회 상속 포기에 이어 한정승인과 특별 한정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은, 즉 일반 한정승인은 민법 1019조 제1항 1028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한 시점 아니면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정 승인의 효과는 그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 채무를 갖다가 변제하는 그런 조건이고, 자기의 고유재산,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은 1019조 제3항 및 4항 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특별 한정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상속 채무가 많다는 걸 모르고 단순 승인을 했는데 나중에 뭐 무슨 사유로 여러 가지 뭐 승계지평문이 뭐 날라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알게 됐을 때, 채무가 더 많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때 안순가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특별 한정 승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은 그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 승인을 한 경우,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2년 12월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이 모르고 단순 승인을 자기는 하고 그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그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됐을 때 결혼하고 나서 이러한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보다 더 많다는 그런 내용의 뭐 승계집행물이라든지 그 상속인을 상대로 기존 채권자들이 어떤 조치를 했을 때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그냥 당하는 상황이었는데 2022년 12월에 신설돼서 이제는 미성년자 자녀도 보호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규정이 새로 신설 법조항이 바뀌었습니다. 단순 승인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단순 승인은 민법 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 승인,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인이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를 모두 물려받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명시적인 단순 승인이고요. 법적으로 단순 승인이 되는 걸로 되는 것은 상속인이 단순 승인을 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음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법정 단순 승인으로 간주돼 버립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됩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에는 상속인이 상속 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를 한 때 상속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이와 같은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즉 상속 재산에 대해서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이런 처분 행위를 했을 때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이고요. 민법 1026조 제2호에는 상속인이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민법 1019조 제1항의 기간, 즉 3개월, 상속 개시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지 않은 채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도 이것은 단순 승인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또 민법 1026조 제3호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때에도 법정 단순 승인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숨기는 등 불성실한 행위를 한 경우 그에게 상속 채무까지 모두 책임지게 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정승인 및 특별한정승인 사건의 관할은 사망자, 즉 피상속인의 취유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특별한정승인도 일반 한정승인과 동일한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고요. 법적 근거는 가사소송법에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44조 제1항에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2조 1항 제2호 남욱에 규정된 사건, 즉 상속 후 한정승인 등의 관할은 상속계시자의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로 한다. 가정법원을 이런다는 거고요. 사망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로 한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 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한정 승인을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경우에서 가정부분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수도 있다. 원칙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하면 또 3개월 내에 하는 건데 한정 승인을 할 수 있으나 그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서 가정부분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 1019조 사망에 대해서도 특별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정 승인의 신청 시기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고요. 특별 한정 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단순 승인으로 간주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 한정 승인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요건은 뭐냐? 1번 망인의 재산 상황을 알기 어려웠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됩니다. 망인의 재산 상황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소명해야 됩니다. 즉 별거나 연락두절 등 관계 단절이 있었다는 그런 사유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증거로서는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통화 내역, 메시지 기록 등 이런 것에서 피상속인과 오래전부터 별거하거나 연락이 끊겨 관계 단절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이런 망인의 재산 상황을 어려웠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망인의 복잡한 재산 관계, 망인의 재산 관계가 복잡하여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채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소명하면 됩니다. 제출 자료는 망인의 사업자 등록증, 사업 관련 서류, 다수 금융기관 거래 내역 등. 그 다음에 상속재산 조의를 성실히 진행했음을 소명해야 됩니다.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 내역, 상속인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금융기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의 조의를 신청했으나 해당 서비스로는 파악하지 않은 채무, 사채나 개인 간 채무 등이 있었다는 것을 소명해야 됩니다. 제출 자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및 조의 결과 확인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그 안심상속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한 시점부터 사망 신고하면서 동사무소에 신고하는데 거기 내역대에도 이 채무가 안 나와 있어서 우리로서는 알지를 못했다.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훨씬 초과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소명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계기로서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채권자로부터 통지가 왔다는 것인데요. 채권자로부터 상속채무에 대한 독촉장이나 지급명령, 소송 관련 서류 등을 받아 비로소 채무가 존재함을 알게 됐다는 점을 소명하면 됩니다. 제출 자료는 독촉장이나 지급명령, 정본, 소장, 부본, 통화, 녹취록 등 상속재산 처분 과정에서
인지했다는 것도,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예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또 소명하면 됩니다. 제출 자료는 매매계약서나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내역 등. 이미 처분한 재산은 사용 내역도 소명해야 됩니다. 단순 승인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처분해 버린 거죠.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사용 내역을 소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목적, 장례비나 병원비 등으로 사용했음을 보여주게 한 것입니다. 제출 자료는 장례비 영수증, 병원비, 납부 영수증, 상속 채무 일부 변제 내역 등 이런 것으로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의 순위, 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정해진 순위에 따라 상속권을 가집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야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1순위 피상속인은 직계 비속, 자녀 배우자 이런 사람 직계 비속이죠. 그 다음에 그 배우자, 이게 직계 비속입니다. 2순위는 이제 위로 직계 존속, 부모, 조부모와 그 배우자는 사망한 사람 배우자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1순위 여기는 여기 사망한 사람의 그 망자의 배우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이건 망인의 배우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3순위, 1, 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피상속인은 형제 자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순위는 1, 2, 3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으로 사촌 이내의 반기혈종, 삼촌, 고모, 이삼촌, 이모 등 이런 분들이 4순위가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정승인 신청 시 친족 범위,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모든 상속인이 함께 할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하거나 뭐 이렇게 먼저 하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한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체부를 물려받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상속 포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상속인들이 순차적으로 상속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먼저 상속 포기를 해도 되지만 모두 다 이렇게 여기 4순위까지 해야만이 그 채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지만은 한정승인은 그중 1순위에서 누가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한다면은 뒤까지 2순위, 3순위, 4순위 넘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넘어오지 않고 그 사람만 한정승인해서 모든 상속 범위 내에서 채무를 정산해주는 그런 청산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입니다. 상속 포기와의 관계는 상속 포기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지만 것이므로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친족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자녀가 모두 상속비를 하면 2순위인 부모가 상속 포기가 되므로 상속 채무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모도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반면 1순위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 재산으로만 채무를 변제하고 상속 재산으로만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소멸하게 되므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촌인의 관계 혈족까지 모두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에 들어가서 한정승인과 특별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과 특별 한정승인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류 제출을 누르시고 서류 제출을 가사 비송이죠. 가사 비송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 가사 비송으로 들어가면 여기 자주 찾는 가사송 비송소리에서 상속 한정승인 여기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을 보면 이런 식으로 전자소송 동의가 나오는데 여기에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서 당사자 작성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당사자 작성으로 들어가서 당사자 작성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사건 기본 정보. 기본 정보에 상속 한정승인이 자동적으로 되어 있고 관할 법원은 여기서 클릭해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서울은 서울 가정법원 되겠고 인천은 인천 가정법원이 되겠고 기타 지방도 여기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인데요. 이 청구인 먼저 기재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그 등록 여기에서
자기 여기에 맞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송달 장소 이런 것도 주소 같으면 같이 해주면 되겠고, 여기서 등록 기준지는 기본증명서를 보시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달 영수증 신고는 여기 자기 회원 가입할 때 그 아이디를 눌러가지고 하면은 그대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은 건너뛰고요. 이거는 뭐 상속 포기할 때와 똑같은 화면입니다. 사건 본인은 이제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적어주는 란입니다. 사건 본인은 망인이고요. 망인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망인도 등록지는 기본증명서상의 등록지를 기재해 주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등록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 정보 입력란이 있는데요. 이거는 상속표기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 처음에 당사자 작성으로 들어왔지만 이 대리인 정보 입력은 당사자 작성으로 들어와서 작성하는 것이지 거기서 변호인들이 하는 대리인 작성으로 들어오셔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리인 정보 입력을 해가지고 여기 미성년자에 대한 그 미성년자를 아까 그 청구인은 미성년자로 적어주시고 여기에 이제 그 친권자의 인적사항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친권자는 대부분 한 명이겠죠. 이미 친권자는 한 분은 돌아가셨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한정승인의 청구 취지는 청구인의 피상속인 만 누구누구 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한 며칠자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 며칠자라는 것은 이 한정승인을 신청한 날짜를 얘기합니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 날짜는 사망한 날짜가 아니고 한정승인을 신청한 날짜를 얘기합니다. 청구 원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재해 주면 되겠습니다. 1. 그 상속인 망 누구누구는 몇 년 몇월 사망하였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뭐 배우자인지 자녀들 뭐인지 이렇게 써주시고 제 1순위 재산 상속인이며 사망 당일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재산 상속으로 얻은 별지 상속 목록에 표시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민법 1019조, 1030조 제1항에 의해서 신고하오니 청구 취지와 같은 심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한정승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특별 한정승인은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특별 한정취지의 청구 취지는 한정승인의 청구 취지와 똑같이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누구누구 상속재산을 함에 있어 별지 재산 목록을 첨부해서 한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청구 원인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누구누구 배우자 자녀들입니다. 피상속인은 별지 상속재산 목록 기재와 같은 상속재산을 남긴 채 몇 월 며칠 치우주수에서 못못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들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즉일 알고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존시에 공무원 생활을 하였으므로 특별히 타의 채무를 져야 할 특별한 원인이 없었고 생존시에나 임종시에도 자신에게 채무가 있다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인들은 별점 상속재산을 그 법정 지분에 따라 상속 취득하였으며 피상속인 명의의 3천만 원의 예금은 병원비와 장애비로 상했습니다. 즉 지금 피상속인이 평소에 뭐 그런 채무에 대해서 얘기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단선 승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그 채무가 재산보다 많음을 알게 돼서 이 특별 한정 승인에 이르게 됐다. 이런 내용을 여기다 써주는 겁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1년 6개월이 경과한 2000몇 년도
무슨 은행이 청구인들을 픽으로 해가지고 5억 원을 지급해달라는 대여금 청구서를 소장 부분이 이제 송달돼가지고 그리고 또 가압류도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다 비로소 우리 피상속인이 그 연대 보증을 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구인들은 그때까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고 즉 그 주채무자도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 사실을 뭐 우리 청구인들이 알았다면은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 신고를 일반 한정 신고를 했을 텐데 이를 알지 못해서 그와 같은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서 이 재판에서 청구인들이 패소한다면 그 5억 원의 채무를 그대로 부담해야 할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우리가 받은 재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재무가 발생해서 우리가 그때서 알고 이렇게 특별 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비상속인의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날은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2000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므로 이날로부터 상속 한정 승인은 숙려 기간인 3월이 진행된다 할 것이므로 민법 1019조 3항에 의해서 청구인들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비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기 위해서 이권 신고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라고 해서 단순 승인을 해서 그 이후로 채무초과 사실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특별 한정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단순 승인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처분을 한 것이지 완전 처음부터 뭐 돌아가신 사실도 이제 살았다. 재산도 이제 살았다. 아무것도 몰랐다 이랬다면은 이런 특별 한정 승인이 아니고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 승인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일반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게 특별 한정 승인은 얘기가 아닙니다. 특별 한정 승인은 일단 단순 승인을 해야 되는 거고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은 아예 단순 승인을 안 한 상태에서 그 사실을 알고 3개월 내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첨부 자료 입증 서류에는 피상속인의 재적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말소자 주민등록 등본, 기본증명서 상세, 그 다음에 청구인에 대한 서류로는 기본증명서 상세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상세하고 주민등록 초봉이나 등본, 인감증명서, 상속재산 목록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서류는 모두 주민등록 공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첨부 여기서 파일 찾기에서 이렇게 첨부해줘가지고 목록에 추가하면 이쪽 밑에 뜨겠습니다. 이쪽 밑에 등록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한정승인에 대해서 재산목록 작성 요령은 일반 한정승인은 안심 상속 서비스 범위 내에서 재산 목록을 작성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채무 이런 거 나타나지 않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반 한정승인 때는 안심 상속 서비스 서비스를 한 상태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모든 자료 자료 한도 내에서 빈틈없이 재산 목록을 작성해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의로 누락하면 단순 승인이 되지만 과실로 누락된 경우에는 심판 전이면 상속 재산 목록을 보정서에 의해서 보정서로 보정을 하면 되고 심판문이 날라온 후에는 경정 절차를 통해서 수정 가능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일반 한정승인으로 재산 목록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목록은 상속재산 전부를 망라한 것이어야 하므로 소액의 채권이나 추심 가능성이 적은 채권이라도 포함하여 세밀히 작성해야 합니다.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을 때는 그 목록과 가액도 기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하고 고의로 재산 목록에 기재를 누락했을 경우는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닌 경우 신고 이후에도 이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판 경정 절차를 거쳐서 경정 결정을 받으면 될 것이고 이때 결정문의
표제는 결정이 된다. 통상 재산 목록은 소극재산인 채무 기재 유예 적극재산에 관해서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유체등산, 금전채권, 유가증권 등으로 구별하여 기재하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유체등산의 경우는 그 가액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일반 한정승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극재산을 0으로 하고 상속채무만을 기재한 재산 목록을 첨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적극재산만 기재한 목록도 있고, 적극재산이 전혀 없다는 취지만을 기재한 목록도 있고, 적극재산 없고 소극재산 모름이라는 기재하는 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도 심판 청구서에 그 적극재산을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반 한정승인을 수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특별 한정승인은 정확히 그 금액까지 다 특정을 해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소명을 해야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한정승인의 경우 재산목록 작성 요령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특별 한정승인 신고 상속재산 목록에는 채무 초과의 취지가 명시되어야 하고, 그 재산 목록 등에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 가액이 소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기재한 특별 한정신고는 부적법합니다. 이를 각하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재산이 더 많다는 것은 사망 당시 어떤 소극재산, 채무가 더 많이 있다는 것으로 이게 돼야만 특별 한정승인이 되는 것이죠. 재산 목록에 적극재산에 대하여는 그 가액을 기재하지 않고 소극재산에 대해서만 그 가액을 기재한 경우나,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에 관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가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일등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보정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보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산 목록에 기재된 적극재산이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는 유품, 예를 오래된 의류나 수개의 생활 필수품 이런 것은, 이거 소극재산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경우, 유상대금 30만 원 등 경우에는 특별 한정승인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적극재산에 대해서는 가액을 기재도 않고, 소극재산에 대해서 기재 않고, 이런 건 다 보정사유란 얘기겠죠. 적극재산 가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서는 일등가 가능한 부분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보정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적법한 것은 적극재산 가액이 소극재산 가액을 초과할 때, 이런 것은 각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정승인과 달리 또한 특별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 요령이 있는데요. 한정승인과 달리, 일반 한정승인과 달리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아야죠. 따라서 재산이 많으면 이를 신청할 수 없고, 승계직병문이 날라오면 이와 싸워 변제를 해야 되죠. 그리고 다른 방법인 청구 이의소송이나 추한 항소 등으로 다투어야지 특별 한정승인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한정승인은 채무가 더 많은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채무가 제로라고 해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채무보다 재산이 많으면, 특별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채무가 더 많았을 때 하는 것이고,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으면은 많은 상태에서 승계집행이나 소장 이런 것이 날라오면 거기에서 싸워야지 특별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특별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이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됐을 때 재산목록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 목록의 필수 기재사항, 상속재산 목록은 상속재산 전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나누어 작성해야 되는데요. 적극재산은 부동산, 예금, 보험금, 자동차, 주식, 가계도구 등 망인의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소극재산은 대출금, 카드대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 미납세금 등 망인의 모든 채무를 포함합니다. 이미 처분한 재산의 기재 방법은 특별 한정승인의 경우, 이미 처분해버린 상속재산이 있다면 그 목록과 가액을 반드시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1030조 제2항에 따른 그 의무사항이며, 이를 누락하면 한정승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재 요령, 이미 처분한 재산이라는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만들거나 적극재산 항목 내에서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재산의 종류, 처분 시점, 처분 가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8월 10일 매각한 서울시 무슨 동 무슨 아파트 매각 가격 5억 원 이런 식으로요. 처분 경위 및 사용 내역, 처분한 금액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즉 장례비나 병원비, 생활비 등을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이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모르고 재산을 처분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이런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의 가액 산정 요령, 재산 목록에 기재하는 가액은 상속 개시일, 사망일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부동산은 공시지가나 그 실거래가 정보를 참고하여 시가를 산정하며 특별 한정 승인의 경우 채무 초과를 소명하기 위해 객관적인 가액 자료, 감정평가서나 공시가격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 주식, 사망일 기준으로 잔액 및 주식 시가를 증명하는 서류, 잔액증명서, 주식거래 내역서 등을 첨부합니다. 제출 서류 준비는 재산 목록에 기재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매매계약서, 사본 등, 금융자산은 금융거래 내역서, 예금 잔액 증명서, 보험금 증명, 채무는 부채 증명은 독촉장, 판결문 등, 이미 청구한 재산은 처분 사실과 사용 내역을 증명하는 계약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이러한 절차는 법률 것은 보통 잘 못하면은 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문의하거나 의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처분해버리고 자기가 우리 상속인들이 영득한 금액을 토해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겠죠. 특별 한정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미 청구나 영득한 금액을 토해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결론적으로 특별 한정 승인이 수리된 이후에는 처분한 재산을 상속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정 승인의 기본 원칙, 한정 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비상식으로 재물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인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즉 상속인은 고유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갚는 것입니다. 특별 한정 승인과 처분한 재산, 특별 한정 승인은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인 경우에도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이 경우에도 한정 승인의 본래 취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재산 목록 제출 의무, 특별 한정 승인을 신청할 때 이미 처분된 상속재산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재산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상속인의 진술을 신뢰하고 한정 승인 요건,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심리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영득한 금원의 반환, 상속인이 이미 처분하여 영득한 금원,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각대금이라든지 예금 인출액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특별 한정 승인이 수리되면 상속인은 상속채권자들에게 그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처분하여 사용한 돈을 상속채무 변제를 위해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영득한 금원을 상속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이미 이제 그 처분해서 영득한 금원을 상속채무 기존 상속채무에 변제에 사용한 경우 이런 거 어떻게 하냐? 만약 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금원을 망인의 채무 변제나 장례비, 병원 등 상속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했다면 해당 금원은 상속 채무에 대한 변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수증 등 증빙자를 제출하여 소명하고 상속 채무에게 별도로 반환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변제를 했다면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미리 알았다면은 안분 배당을 했을 거지만 이미 안분 배당을 하지 않고 이미 전액을 지불했어도 그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뭐 내놓거나 이런 거는 않는다 이거죠. 과실이 없이 이렇게 중과실이 없이 이렇게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사항, 상속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유흥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상속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한정승인 절차에 대해서 정산해야 할 대상입니다. 즉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그것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거나 뭐 유흥비, 생활비로 썼다면은 그것은 뱉어내야 되겠죠. 결론, 특별 한정 승인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추구하는 사실을 모르고 재산을 처분한 상속인을 구제하는 제도이지만 이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상속 재산을 개인적으로 취득할 것을 변제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처분하여 영득한 금원은 상속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한정 승인 이후 청산 절차에 따라 상속 채권자들에 변제하게 합니다. 다만 그 금원이 이미 상속 채무 변제나 상속 관련 비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면 그 내역을 소명하여 반환 의무를 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한정 승인과 한정 승인의 그 필요 서류,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요 서류는 그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어, 기본증명서 이런 것이 있고요. 다음을 보면은 상속세산 목록 이런 게 필요하고요. 주민등록표, 신청인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말세청구권, 납부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목록이 있고요. 특별 한정 승인 서류에는 공인의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공인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재적등본, 기본증명서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 외에 재산과 빚의 종류에 따라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및 체납, 보험,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받은 서류, 휴의적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속인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초본,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상속인의 인감도장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서 상속인의 인감도장에서 전자로 신청할 때는 인감도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 포기 한정 승인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뭐 이런 결정으로 바뀐 제도가 있거나 뭐 법률이 개정된 게 있는데 최근에 그런 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 한정 승인이 이제 도입이 됐답니다. 1998년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해가지고 특별 한정 승인 제도가 도입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단순 승인으로 간주돼 버렸는데 특별 한정 승인이 뒤늦게 과실 없이 중대한 과실 없이요. 그런 것이 있다면 특별 한정 승인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를 대해서 과거에는 부모가 단순 승인을 해가지고 미성년자에 대해서 그냥 놓았을 경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됐을 때 아무런 구제를 못 받았는데 2022년 12월 13일부로 민법이 1019정 사항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는 성년이 된 후 상속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미성년 자녀를 빚의 대물림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의 한정 승인과 후수의 상등 등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요.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예전에는 그게 직계 비속이 이제 손자까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배우자가 망인의 배우자가 그 상속 포기 한정 승인을 하려고 해도 그 직계 비속 모두가 손자까지 다 상속 포기를 했어야만이 배우자가 한정 승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바로 밑에 직계 비속이 상속 포기하고 망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한정 승인을 하면 더 이상 손자나 이런 분들한테 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뀐 게 아니고 이렇게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그 상속 포기는 전에서 얘기했고 한정 승인과 특별 한정 승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뤄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